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모델 S와 모델 X의 리프레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떡밥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 S, X 생산 라인 중지라든지 모델 SX 전시차 재고차의 대폭 할인, 그리고 모델 SX 생산 공장 근처에서 목격되는 모델 S로부터 뭔가 모양이 바뀐 것들이 목격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제 모델 S, X의 리프레시가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사이트 테슬라닷컴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모델 S, X 주문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주문하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모델 S 뭔가 트림부터가 바뀌었습니다. 모델 S의 경우에는 기존에 롱레인지 퍼포먼스 그리고 예약만 받고 있었던 플레드 총 3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이제 퍼포먼스 트림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플레드가 차지를 했고 플레드 플러스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 모델 가격보다 롱레인지가 한 1000만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663km, 이거는 뭐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EPA 기준이고요. 기존에 미국에서 팔리는 롱레인지 플러스가 647km 였으니까 조금이나마 올라간 것 같아요. 최고 속도는 동일하고 제로백은 이제 3.7초에서 3.2초로 무려 0.5초가 증가를 했습니다. 3초대에서 이제 0.5초를 줄이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플레드 트림입니다. 기존의 퍼포먼스 트림 위치에 플레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레드부터는 이제 모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무려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퍼포먼스랑 일부러 구분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퍼포먼스는 이제 모델 3나 Y에 쓰이고 있는 트림 정도로 남지 않을까. 모터 3개 중에 이제 2개는 후륜 쪽에, 전륜에 1개가 그렇게 들어가고 제로백이 무려 2.1초? 이거 로켓인가? 마력은 이제 홀스파워 기준으로 1020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어마어마하죠.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세상에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플레드 플러스 미친 거 아닌가? 주행 가는 거리가 EPA 기준으로 840km 이상 예상에 제로백이 2.1초 아래라고 합니다. 1100마력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트라이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1억 9천 정도 하니까 거의 2억인데 뭐 내연차로 이 스펙을 따라올 차는 양산차 중에는 그냥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로는 이제 뭐 포르쉐 타이칸 4S가 있는데 뭐 4S에 옵션 넣고 하면 이 가격 정도 나온다고 해요. 주행거리가 플레드 플러스와 플레드 차이가 좀 큰데요. 아마도 플레드 플러스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대량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 새로운 배터리 형식 있죠. 4680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터리 밀도를 높임으로써 이런 엄청난 주행거리를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기존에 18650 배터리 셀 가지고 아무리 뭘 해봤자 이렇게 급격한 주행거리 차이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죠. 아마 4680을 염두하고 이 플레드 플러스 트림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큰 틀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특징이죠.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부분 변경한 스타일. 기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제 기존 이제 모델 3 리프레시나 모델 Y에 적용된 크롬 딜리트가 모델 S, X에도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문짝의 도어 손잡이, 그리고 왼쪽에 이제 오토파일럿용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롬으로 도금이 된 부분이 이제 크롬 딜리트가 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크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단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크롬 딜리트 된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개등 부분이 모델 3 모델 Y랑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같은 부품을 공유하진 않을 것 같은데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미드나잇 실버, 블루, 레드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가고요. 블랙이나 미나실, 블루는 190만원의 추가 비용, 레드는 327만원 정도를 추가 지불해야 됩니다. 모델 S, Y보다 색상 변경 시 드는 비용이 확실히 좀 비싼데, 한 체급이 높아서 그런지 뭐 도장하는 면적이 넓어서일 수도 있고 도장을 더 꼼꼼히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비싼 편입니다. 휠 디자인이 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19인치 템페스트 휠인데, 이게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눈에 보입니다. 뭐가 뭔지 이게. 저게 아마 모델 3나 모델 Y의 기본 휠에 적용되는 그 휠 커버 방식의 휠로 추정이 됩니다. 브레이크 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이쪽을 최소화를 해서 그냥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쪽에 모여있는 공기가 적으니까 받는 저항이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델 3 기준으로 이제 한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한 4~5%의 에너지 효율 증가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델 S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모르죠. 이제 전비에 좋아진 그런 휠 커버 방식의 휠로 추정이 됩니다. 모델 3처럼 잡아당기면은 휠 커버가 빠질 겁니다. 이거는 내기를 할까요? 해도 될란가? 네,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네.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500원. 아무튼 이게 기존 모델 S에는 없던 방식인데, 이제는 모델 S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에어로 휠 커버와 같은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션은 이제 21인치 옵션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가미하는 옵션이라기 보니까 뭐 에어로윌 커버와 같은 그런 완벽히 효율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 모델 3의 옵션 휠에 들어갔던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휠입니다. 사실 이 아라크니드 휠, 21인치 휠은 기존에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차를 구매할 때 함께 바꿀 수 있는 옵션으로 들어온 거죠. 색상이 얼핏 보기에 다소 좀 매트해지고 이 나사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캡이 함께 포함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모델 S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는 보니까 미쉐린 PS4S로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휠 등에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와 동일한 타이어죠.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모델 X도 가져왔습니다. 모델 X도 퍼포먼스 대신에 플레드 트림이 추가가 됐고, 뭐 대체하는 판국입니다. 모델 X 롱레인지는 모델 S보다 1000만원 정도 비싸게 시작을 하고요. 플레드는 1억 6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S와 다르게 플레드 플러스는 없지만 똑같이 플레드는 트라이모터죠. 모터 3개. 그리고 이 2500km가량 되는 이 차의 제로백이 몇이다? 네, 2.6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휠 같은 경우에는 모델 S보다 1인치씩 커요. 기본이 19 대신 20인치고 업그레이드하면 2인치 올라가서 22인치. 근데 휠 추가, 휠 옵션이 600만원. 진짜 커서 그런가 봅니다. 타이어 값도 진짜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은 모델 S와 달리 20인치랑 좀 컨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0인치 휠 가지고 휠 도색 비슷하게 하면은 잘 구분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2인치 차이가 크긴 하지만. 네, 근데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실내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 리프레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바로 실내 디자인이죠. 그냥 모든 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전기차의 미래 아닙니까? 자동차의 미래. 군데군데 보면은 이미 모델 3 리프레시나 모델 Y에 적용되었던 디테일들이 깔짝깔짝 보입니다. 센터 콘솔 쪽이 충전기를 포함해서 이제 전부 기존 모델 3와 비슷하죠. 다만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모델 3 리프레시가 이렇게 변하고 콘솔은 그래도 구형이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별로고 좀 싼 느낌이 좀 났어요. 원가 저감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그래도 같은 컨셉의 디자인인데 확실히 모델 S와 X는 플래그십이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뽑아놨네요. 그리고 여기 깨알 같은 디테일이 숨어있는데, 이 우드 트림은 롱레인지일 때, 그리고 플레드 이상 트림부터는 실내가 이제 이쪽 우드 트림 대신에 카본 파이버로 바뀝니다. 이게 리얼 카본인지는 뭐 봐야 되는데 1억이 넘으니까 리얼 카본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테슬라 특성상 리얼 카본을 바라는 건 이건 뭐 팩트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정, 액정이 무려 3개가 들어갑니다. 일단 센터 쪽에 가운데에 엄청난 크기의 센터 모니터 보이십니까? 제 모델 3 타시는 분들이 가운데 센터 모니터 15인치 센터 모니터를 보면 하는 말이, 아이패드를 붙여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인치 분명히 차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긴 한데 태블릿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17인치입니다. 리프레시는. 이거는 진짜 모니터처럼 보지 않을까요? 이거 보고 태블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무려 17인치가 들어가고, 또 좋은 거는 좌우 틸트가 됩니다. 모델 3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 혼자 보고 쓴다고 하면은 틸팅을 해서 좀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모델 3에는 없는 계기판이 모델 SX에는 있습니다. 원래도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계승이 됐네요. 기존과 비슷한데 디자인이 어울리는 게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기존의 모델 S, 레이븐이라고 할게요. 이 레이븐 때는 기존의 내연차의 틀을 가지고 최대한 좀 그 틀을 따른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계기반은 계기반이지만 전기차 느낌 나는 그런 계기반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디스플레이는 이쪽 2열 센터 콘솔 뒤쪽에 들어갑니다. 보통의 차는 이런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시트 뒤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센터 콘솔 뒤쪽에 그냥 하나로 붙여버렸습니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이즈 봤을 때 이쪽에. 그래도 어지간한 차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뭐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크게 날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에 있는 이 위쳐하고 2열 쪽의 디스플레이 버기 레이싱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독립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테슬라 쪽에서. 이거 괜히 그냥 이런 사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 덕분에 이 뒷좌석 승객들도 좀 애기들일 수도 있죠. 애기들이겠죠. 이제 뒤에서 뭐 무선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죠. 진짜 이게 미래인가? 그리고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앞에 모니터 위쳐 써있죠. 네, 위쳐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자 미드인데, 저는 이거 대충 보고 넷플릭스에 그 위쳐에 미드 미국 드라마 그냥 띄워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위쳐3 와이드 헌트예요.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출시 당시에는 고사양 게임이었는데 재밌어요, 이거 되게. 와, 이걸 차에서 띄워놨다?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조를 한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캐주얼한 게임 했는데 메인을 위쳐로 해놨다. 아, 우리 차에서 위쳐3 돌릴 수 있다 이거죠.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10테라플롭스의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테슬라 차는 크게 두 가지의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뭐 하드웨어 3.0이니 하는 그 AP란 게 들어갑니다. 오토파일럿이나 풀셀프 드라이빙, FSD.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파트의 연산을 위한 전용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만 하는 전용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MCU가 들어갑니다. MCU?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니죠.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미디어용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요. 근데 이거 MCU는 이름 그대로 자율주행 그런 관련된 연산이 아닌 그 미디어 쪽,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스포티파이나 뭐 웹서핑, 게임 이런 거를 돌리는 데 쓰는 컴퓨터가 바로 이 MCU입니다. 지금 모델 3 기준으로 MCU2가 들어가고 모델 S와 X, 레이븐 이전 모델은 MCU 1인가?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쓰던 분들은 버벅여가지고 좀 굉장히 불만을 표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최근에 할인했는데 한 $1,500 정도로 모델 3에 들어가는 MCU2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모델 3에 들어가는 MCU도 그렇게 고사양은 아니거든요.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10테라플롭스의 고성능? AP가 아니라 MCU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이 10테라플롭스면은 어느 정도냐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나오는 뭐 플스5 뭐 이런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상당히 준수한 스펙이에요. MCU3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돌아다니던 내용이 있었는데 AMD의 뭐 나비 칩셋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디어 컨트롤 유닛 전용으로 쓰는 이런 아톰 프로세서를 넣는 자동차 브랜드가 테슬라 말고는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차 브랜드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아톰도 굉장히 높은 성능의 CPU예요. 근데 이제 한 수준을 넘었죠. 아예 그냥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플스5 정도에 다루는 그래픽 프로세싱 성능을 가진 유닛을 차에다 넣었다. 뭐 그냥 끝판왕이죠. 정말 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미 바꿨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힐은 참 할 말이 없다. 테슬라니까 이제 이런 짓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은 그대로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럽 이런 데서 이게 허가가 날까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있죠. 키트 아시는 분 계시나? 사실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키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름이 요크 스티어링인데 진짜 이름 그대로 황소뿔처럼 생겨가지고 윗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의 계기반처럼 사용되는 액정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스티어링을 확대해 보면은 깨알같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쪽에 좌우 깜빡이 그리고 라이트 보이시죠? 대충 봤을 때 이게 터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방향지시 레버까지 없애버렸네요. 제 모델 3만 해도 최소한 방향지시 레버는 달려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델 S, X, 레이븐에서 많이 없앤 게 모델 3인데 이제 리프레시 모델 S에서는 더 없애버렸습니다. 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이제 레버가 하나씩 달려 있고 이제 좌측에 있는 걸로 방향지시하고 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벤츠랑 똑같은 방법으로 변속할 수 있는 변속 레버,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이 레버로 사용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직관적이고. 근데 그거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 테슬라는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레버 꼭 있어야 되냐 그 위치에? 뭐 이런 마인드로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레버가 거기에 필요해?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자.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조그 휠하고 터치로 뭐 다 하려고 합니다. 테슬라니까 이런 걸 하지 다른 데는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이런 판단, 이런 선택,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기존 내연차 브랜드에서 가능할까? 뭐 언젠가는 따라 하겠죠. 그리고 스피커가 22개 와, 960W 시스템. 기존 모델 3 스피커 성능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산이라고까지만 알고 보니까 뭐 어디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세팅을 하고 OEM한 곳, 그런 곳이고, 솔직히 스피커 튜닝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전문가들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튜닝하면 더 틀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막귀는 제가 들어도 차에서 블록버스터 영화 보면 진짜 영화관이 따로 없어요. 근데 모델 S는 스피커가 22개? 미쳤네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더 미친 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해외 언론을 통해서 테슬라랑 DSP라는 곳과 이제 음향 관련 회사거든요. 이쪽이 서로 협업을 한다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도 이제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로 적용이 됐습니다. 루머가 아니었네요. 사실 기존의 내연차에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는 차가 있었는데 사실 결이 다르죠. 전기차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그 정도, 모터 고주파음은 잘 안 들리거든요. 뭐 들리기도 해도 좀 듣기 좋은 정도 들려서 그것도 소음이라고 하면 소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조용하게 만들겠다, 새로운 마이크로 그거를 하겠다고 해요. 와, 기존 모델 3 안 들려나? 아쉽네요.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란 것을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처음 경험했는데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이거를 차에서 한다? 이제 방음 작업이나 뭐 스피커 작업 할 필요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미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정도 뛰어났는데 이제 더 넘사로 가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광활한 루프 글라스. 네, 루프 글라스는 원래 있던 거죠. 이게 다른 테슬라 차량처럼 뭐 자외선 차단 이런 거 당연히 달려 있고, 다만 이제 모델 3와 달리 가운데 프레임이 없습니다. 모델 Y처럼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차박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와, 테슬라의 통풍 시트. 뒷좌석도 좋지만 그래도 대부분 차 뒷좌석까지 있는 차가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헤파 피터 원래 있던 거고, 뭐 앰비언트, 전반에 장착된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이 앰비언트가 깔렸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켜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실내 전반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래스루프 설명드렸고, 센터 콘솔 설명드렸고, 전동식, 원래 전동식이었어요 모델 S는. 폴딩되는 사이드미러 원래 됐고, 트렁크 있고 총평입니다. 모델 S, X 2021년 리프레시 버전, 그냥 이쯤 되면은 인정해야죠. 그냥 전기차 끝판왕입니다. 주행거리, 마력,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반자율 주행 성능, 진짜 뭐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전기차에 그냥 지구상에 없어요. 그냥 양산차 중에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제로백이 전부도 아니고 뭐 출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냥 너무 뛰어난 차예요. 뭐 내연 브랜드 차들이 전기차 만들면 금방 따라온다 하지만 현실은 제 전 영상 EQ에도 그렇지만 테슬라가 놀고 있지 않아요. 내연차 브랜드가 전기차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할까요, 다른 브랜드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가 차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 마세요. 테슬라 빠는 맞는데 저 테슬라 주주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제가 운전하는 시간은 원래 제가 지금 차를 모이기 이전의 차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이동수단, 딱 그거 말고는 차를 쓸 일이 없었는데, 모델 S를 타고 나서 이제 어디 바다 보이는데, 제가 송도사니까 비록 서해지만 바다 보이는 데를 찾기 쉬워요. 바다 보이는 데 가서 조용히 히터 틀어놓고 넷플릭스로 다크나이트 뭐 이런 거 영화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진짜 하나의 루틴처럼 됐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지금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차를 운행수단으로서의 차가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건데, 모델 S와 X는 이제 테슬라의 플래그십으로서 그런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진화를 한 그런 차 같습니다. 이제 좀 진정한 플래그십이 된 느낌이랄까? 제 모델 3와 이제 곧 출시 예정인 모델 Y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아, 제 붕붕이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가격대가 억억 하는 차지만 그 값어치를 하는 차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저는 언제 저런 차 타볼까요? 네, 원래 제 목표가 제 모델3 롱레인지를 한 5년 정도 타고 이제 그때쯤 저도 아이가 생길 거니까 SUV 모델 Y로 넘어가는 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좀 마음이 바뀝니다. 모델3 한 10년 타고 열심히 제가 일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때쯤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쯤 나올 이제 모델 X를 타는 걸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